자, 또 그런가 하면은 어제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정정식, 박상민 의원 등 5명이 대통령을 접견했는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좀 이제 그만 왔으면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서로들 이렇게 접견을 하겠다는 의원 수가 30여 명이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 줄을 잇고 있는 접견 정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분들이 요즘 워낙 뭐 탄핵에 대한 이 반대 여론이 올라가고 보수가 결집하고 그러니까 아마 지지층을 의식한 게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접견 간 거나 옛날에 체포영장 할 때 한남동 앞에 관제 앞에 44명 국회의원이 가서 못 맞겠다 이러고 이런 거나 이런 게 우리 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이거는 우리 보수 정당이 어느 길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든 그 접견 가는 당 의원들이 주로 친윤 의원들이신데 그분들이 지금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옥중 정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구치소에서 계속 메시지를 내시니까 그리고 그게 주로 보면 보수 유권자들을 겨냥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이용만 당하고 거꾸로 당이 대통령한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대안을 오히려 제시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갖다 나와가지고 대통령 말씀만 그냥 그대로 전하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 당과 대통령의 건전한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런 데 관한 대통령을 좀 오히려 설득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런 거는 좀 고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한마디도 못 들어봐가지고 그런 건 좀 아쉬워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조기 대선이 만일 이제 가시화 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후보군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이야 뭐 이재명 대표 후보에는 뭐 따로 보이는 후보가 없어서 거기는 뭐 굳이가 저희가 언급하지 않겠는데 여당은 어쨌든 차기 후보군들이 지금 뭐 굉장히 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김문수 장관 그다음에 당연히 대표님 포함해서 오세훈, 황준표, 한동훈 뭐 일단 한 5명 정도가 이제 적극 거론되는 거 있는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가장 견제되는 후보 누구 꼽으시겠습니까? 2위를 차지하셨더라고요. 범보수 준영 과거에는 1위를 차지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좀 바뀌셨죠. 저는 뭐 특별히 그분들 저하고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나 노선이나 추구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만약 이거는 뭐 탄핵 심판이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우리 여당에 있는 사람이 누가 지금 뭐 출마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다양한 그런 후보들이 저는 다 링 위에 올라와서 하는 게 맞다.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뭐 김문수, 홍준표의 그 포함해서 뭐 중도 쪽으로 그래도 저는 뭐 늘 제가 강점이 있다고 제가 스스로 자처를 하니까 제까지 그렇게 저는 다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쪽에서 다양한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진짜 치열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경선을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저쪽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 과거의 문재인 후보 시절의 문재인 후보하고 달라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사람 문제가 뭔지 속속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이제 유승민이 제일 세다. 아니, 저 진보 진영 패널들은요.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면 땡큐 베리 머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요새 우클릭 이야기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그렇게 기본 얘기하다가 기본 얘기하고 뭐 반대만 하고 이러다가 요즘 와가지고 갑자기 우클릭가 기업인들 만나고 사람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거 전략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중원의
이 전투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진짜 정면으로 맞받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중원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 쪽은 너무 자꾸 오른쪽으로 몰려가 가지고 오른쪽 끝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몰려 있는 이 상황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너무 쉽게 정권을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5년을 어떻게 보냈냐. 나라가 똑바로 갈 거냐. 이거 제일 걱정하시거든요.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원에서 싸워야 됩니다. 중도에서. 지금과 같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우리끼리만 어디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소리만 듣고 뭐 일종의 그 확정 편향 비슷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수에 우리가 당하는 결과가 될 거죠. 알겠습니다. 최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약간 몸풀기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약간 꿈틀꿈틀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권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작동할 것이다. 대표님께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먼저 배신자 프레임의 희생자시니까 이런 내가 제가 이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 싶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조언을 한 전 대표에게 좀 해 주신다면은. 아유, 제가 그 이야기 정말 10년째 진짜 신물나도록 들었고 근데 정말 진짜 뭐 고만할 때도 됐는데 근데 그 한동훈 대표하고 저는 다르죠. 저는 뭐 10년 동안 전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고 25년 동안 그랬고요. 한 대표 이제 정치 시작해서 한 대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당의 비대위원장도 시켜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좀 대통령하고 삐끗한 건데 근데 한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탄핵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이래 취했던 그 포지션 있잖아요. 저는 그건 옳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때 감정적으로 뭐 내가 계엄했냐 내가 투표했냐 이런 말들이 의원님들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이제 정치를 하신 뭐 정치하는 좋죠. 뭐. 우리 뭐 후보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저는 뭐 충분히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정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누가 뭐 저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뭐 정치 새로 하면 금방 지지도가 회복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는 그분이 최대 약점은 검사입니다. 검사. 우리나라 국민들이 윤석열 검사한테 이렇게 되었는데 한동훈 검사한테 또 찍어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 친구 아들로 알려져 있는 그 이준석 의원, 그 40대 대통령론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궁금한데요. 뭐 카카오 택시를 한동훈 대표가 타고 귀가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젊음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말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만 유 대표님은 어떻게 카카오 택시 불러서 타시나요? 아니 불러서 타죠. 카카오 택시 그거 뭐 앱만 깔면 타는 건데 아니 도대체 카카오 택시 타는 거 가지고 뭐 정리 안 정리하는 거 자체가 얼마나 유치하고 그러고 제발 생년월일 가지고 따지지 맙시다. 왜냐면요. 제가 정치를 25년 하면서요. 그전에 이제 경제학자만 하다가 정치를 하면서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연세가 많아도 생각이 진짜 젊고 개혁적인 분이 계시고요. 나이가 젊어도 구황 못지 않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나이 좀 많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생년월일 가지고 뭐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마치 무슨 나이만 가지고 정치의 세대 교체가 될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착각이다.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으로서 비전과 철학, 정책 이런 거 내용을 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혁신당 내용을 겪고 있는데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지금 의원 하는 행동 보고 이게 구태정치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아유, 저도 뭐 증거가 없는 이야기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당사자들이 뭔가 팩트나 증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마무리 시간이 돼버려가지고. 벌써 다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짧습니다. 네. 오늘 이슈 인터뷰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전 바른미래당 대표이신 유승민 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